안녕하세요. 정수돌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8% 하락 마감하였고요.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1.79%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백신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관련해서 얘기도 있긴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급한 거는 없고요. 미사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내용들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그죠? 코스닥의 50% 이상이 제약바이오인 거고 나머지가 반도체예요. 그죠? 그런 부분인 거고, 오늘 흐름을 보면 오전에 이 원전 관련해서, 이 미사일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전에 반짝하고, 그 외에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개파락시키면서 다 두드러 눌러버렸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또 월요일이라는 이 투심이 약한 날과, 왜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침에는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투심이 약한 시간을 이용해서 특히 9시에서 9시 반 말 그대로 중국 시장이 열리지도 않는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오전장에 강하게 빠르게 밀어놓고 슬금슬금 흘러내리게 하는 시장, 이게 하루 종일 누르는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흐름이었어요. 코스닥만. 즉 한미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이 최근에 올라왔던 백신 그리고 조선주든 그런 기타 등등의 최근에 좀 시세를 냈던 종목 위주로 주가를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재료 소멸이다라고 생각하고 누르는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주가를 아침에 갭 띄워놓고 누르는 그림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그냥 개파락으로 밀어버렸어요. 시장 자체를요. 그러면서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타났다. 즉 오전에 외국인이 쳐 밀어놓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밀고,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주를 밀었다고 치면 만주를 밀고 여기서 천주로 여기서 한 2천주 땡기고, 그리고 다시 누를 때 여기서 또 2천주를 팔아요. 그리고 누르면서 이제는 개인들 투매 물량을 받는 그림이었거든요. 오늘은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땡기고 또 우리의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개관님들은 매도세를 유지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고 주가는 흘러내리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 손절 물량도 꽤 많이 나왔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수급이 좀 돌았던 종목 위주로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93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93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지만 기존의 이 저점 945포인트를 아직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밑꼬리 하나 없이 개파락으로 눌렀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점 테스트는 한번 더 하루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냥 소소한 흐름이었어요. 특별하게 수급이 몰려있는 그런 게 있지도 않고,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기관들이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죠. 외국인이 팔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받는다라는 거. 왜? 이 코스피만 그냥 이 국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기관 애들 같아요.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언제든 코스피 10주 살 돈이면 코스닥 100에서 1000주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돈으로 두드러 눌러버리고 돈으로 나중에 끌어올리면 된다라는 관점. 장 막판에 매수세를 돌렸네요. 양아치들이죠. 어떻게든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면 안 되지만 현재 코스닥 시장은 정말 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포커를 칠 줄 모르지만 뭐 레이스 달린다 하잖아. 레이스 뭐 삥이 그냥 퉁 치워가지고 카드 까는 거고 레이스가 계속 판을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의 시장이 그냥 이 레이스 시장이에요. 돈 없으면 죽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뻥카든 뭐든 던지겠다.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시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내일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93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결국에는 여기 자리까지 이 박스권 하단까지 눌러버릴 수 있겠다라는 시장인 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왜? 그냥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뭐 비트코인이 안 좋다라는 핑계, 인플레이션이 어쩐다 핑계, 고용지수가 어쩐다라는 핑계, 한국에 코로나가 500명이 넘겼다라는 핑계만 될 것만 나온다면 그냥 밀고 싶을 대로 밀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왜? 명분은 충분하다. 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아직도. 그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타 외국의 이 지수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 터무니없어요. 한참 올라가도 모자랄 지금 이 지수 가격이다. 하지만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어찐다 저쩐다라는 명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두려움을 깔아놓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손절 물량 받아내고 결국에는 다시 끌어올리면서 결국엔 여기가 하나의 큰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항상 모든 종목이든 바닥을 우리가 눈으로는 항상 확인이 가능해요. 바닥이라는 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매매를 해서 어디 머리나 어깨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산 자리가 분명 바닥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닥이라는 확신이 안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매도하고 나서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자리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죠? 현재 이 흐름 자체가 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큰 흐름이 없으니까 3100포인트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내일 갭상승이 좀 나오면서 저점을 오늘 자리를 다시 터치를 하든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야 좀 정상인 그림이에요. 965포인트는 못 넘기더라도 96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주면서 윗꼬리라도 달고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래도 조금 진정은 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렇지 않으면 930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이 다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닥인 건 알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설거지인지
정말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알 수가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시장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 오늘 많이 빠졌던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이건 지워버리고 뭐 서린바이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렇죠. 지금 다 이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그래도 이슈가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승을 만들었던 이 시작하는 라인은 일단 지지하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상승폭을, 최근의 상승폭을 다 돌려놓는 시장이었어요, 오늘은. 이게 또 한 번에 큰 상승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수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존의 악성 매물을 정리하는 관점이 될 거냐? 그게 아니면 시세를 분출하고 이제는 다시 뭐라 그럴까요? 끝물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세를 분출하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구간일 거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이게 말 그대로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제약 바이오들이 뭐 2000 종목 중에 뭐 800 종목이다 예를 들면, 그 중에 400, 500 종목은 여기서 다음에 이제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악성 매물을 털어내는 과정일 거고, 어떤 거는 누르는 그냥 과정일 거예요. 그거를 판단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죠? 손절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왔던 그림을 어느 정도 다 누르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다 이탈을 시킨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림 자체가. 그죠? 저점을 이탈을 시켜버리는 자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유지점 지지 라인에서 버티는, 요 종목만 보더라도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먼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 4만원대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뭐 이평선이지만 이평선과 여기 자리죠.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 그림처럼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눌러놓는 시장이에요. 이 대한과학도 오늘 또 한 차례 조정을 받았지만, 크게 보는 관점에서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혹여나 대부분 여기가 손절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라는 거겠죠. 14,500원 정도까지. 그죠? 셀리드라는 종목도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은 큰 흐름의 과정상에서 중간값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고점 대회에서 많이 빠져서 눌리는 그림이지만, 이래나 저래나 아직은 첫 거래에 만들었던 봉을 만들어 놓은 이 몸통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 자리를 이탈할 수는 있겠죠. 말 그대로 오늘의 관점에서만 보는 부분이니까. 그죠? 오늘의 관점에서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흐름의 추세는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의 기준이라는 게, 이 K사인이라는 종목도 여기서부터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거진 2달을 눌렀어요. 뭐 반등 없이. 그죠? 거진 2달을 누르다가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반등을 하고 올라오면서 한 차례 올라와서 눌렀던 자리 여기죠. 그럼 요 안에서 중간값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1,800원대.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막고 다시 누르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처럼 만들어 놓고 테마를 하나 형성하니까 오늘 같은 이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2달 동안 눌러놓고 이 고점을 넘기는 거는 5일도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코스닥이다.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꾸준히 내렸으면 올라갈 때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는 것 자체도 강하게 안 누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대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냥 쉽게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쉽게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눌렀고,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재가 나올 거라는 악재는 다 나왔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 저점을 4,300이었나요? 만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게 그림상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3,800만원 정도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런 반등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악재가 나올 만한 거는 거진 다 나왔어요. 비트코인도. 왜? 차트의 모양이 그러하니까. 이제 그 자리까지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기껏해야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자리까지 만들기 위한 악재는 어느 정도 다 출현을 시켜놨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관점인 거고, 이 엔투텍이라는 종목도 뭐 실제적으로 이 모더나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한다, 뭐 용기로만 옮긴다, 원액은 안 만든다, 뭐 어쨘다 저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AB 프로바이오야 자회사로 갈까요? 미국 그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지만 얘는 뭐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전혀 없지만 얘가 올라갈 때 얘도 뒤따라 간다라는 거고, 얘가 많이 눌리더라도 얘는 미리 먼저 눌렀기 때문에 강하게 하락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냥 밀고 내려가도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많이 오른 거는 좀 더 누르면서 개인들 겁먹게 할 수 있는 건 먹게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의 이 뭐라 그럴까요? 호재거리가 없으니까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눌리는, 오늘 같은 날 대부분 5에서 15% 정도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 수급이 그나마 좀 붙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이 KPX 생명과학이란 종목도 화이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죠. 오지도 않았고, 뭐 노바백스, 그 다음에 모더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만 백신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화이자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종목이 눌렸어요. 안 나왔으니까 눌릴 수 있어. 나와도 눌리는데 안 나와서도 눌릴 수 있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대한 하단은 아직까지 이탈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갈 거였으면 그냥 눌러야지. 그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본다면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눌러놓는다. 대신 거래가 강하게 터지지 않았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시간과의 싸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전에야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나은 점은 뭐다? 시간이다, 여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다. 그래서 존버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요새는 외국인과 기관도 요거를 하더라고요. 존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오래까지 두고 그냥 꾸준하게 밑으로 눌릴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 이게 외국인이 특히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함으로써 계속 주가를 방해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 이수앱지스,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도 꾸준하게 흘러내리잖아요. 5일선 타고. 왜?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나오는 내용도 없고. 하지만 희한하게 여기 갭자리 밑에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13,000원. 근데 요 위에서 일단은 지지하는 그림이, 이게 버텨주는 그림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도 어딘가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오늘 67,000원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다른 애들은 희마리가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크게 이탈하는 그림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거면 그냥 확 하고 쳐 밀어버리면 될 거를 왜 굳이, 분명히 강한 하락은 나오는데 뭐 그만큼 올라온 것도 있지만요, 강한 하락은 나오고 뭐 하는데도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눌러놓는 그림이에요. 지금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눌러놓는 그림이다. 하지만 그 눌림이 끝이, 그 눌림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뭐다, 어떻게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 관련된 주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늘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차례 갭으로 더 밀어놓고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눌러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수산중공업이랑 이런 애도 누를 때까지 다 눌렀다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다 눌렀고 갭자리도 메꿨다. 그러니까 오늘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나와서 저도 못 팔았는데, 저 회원님들한테 팔으라는 소리도 못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눌러놓고 가는 시장이다. 말 그대로 이 호재거리가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눌러서 사람 짐 빠지게 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웬만하면 다 눌러대는 시장이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단기 고점이라 그랬죠. 그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누르고 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눌렀네요. 그럼 다시 내일 이 자리를 돌리느냐, 못 돌린다면 또 145,000원까지 눌렀다 갈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또 만들어 놓고 있다. 대신 이 14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아직은 이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봐라. 신풍제약도 오늘 싹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이에요. 그죠? 남들 못 올라올 때 얘는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시장이 어려우면서도 뭔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우면서도 뭔가에 지들만의 누른이 있다. 지들만의 누른이 있는데 돈 있으면 장땡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장땡이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얘네들보다 항상 이 돈적으로 부족하니까. 그죠? 현금이 가만히 있는 걸 보지 못하죠. 주린이 분들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누르고 간다. 이제는 그런 종목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도래했다. 그게 내일 혹은 모레 둘 중에 하루는 한 번은 쳐줘야 된다.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폭넓게 시장은 이래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하루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